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그 다음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한 명만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이 실효성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금년 연말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겼습니다. 자, 이것은 그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앞당겨서 임대인은 여유있게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그다음에 임차인도 여유있게 이사갈 집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더 주자는 취지입니다. 즉, 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그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싶으면은, 즉 계약갱신 내지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으면 이 상대방에게 최소한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는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가 있으면 원래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동시에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받고 그 한 달 동안에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또 나아가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이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받고 그 한 달 동안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반환해 줘야 될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촉박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중개 실무를 하다 보면요, 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이 궁여지책으로 이 계약서 특약 사항에다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등의 특약 문구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요, 이 법에 위반된,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에 위반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은 그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특약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가 아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고 약정을 해도 그것은 강행급 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갱신 거절을 통지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구하고 또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면 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일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은, 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결국 기존의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되고, 특히나 이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죠. 뭐 몇억 원, 뭐 10억 원, 뭐 12억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그 임대차 보증금이 많은 금액이라면은 임대인은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돼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임차인은 미리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도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크게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의 통지를 계약기간 종료 전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 내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고 따라서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앞당겨야 된다는 논의와 요구가 있어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앞당긴 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개정으로서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한 명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 피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즉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정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그 다음에 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라든가 보증금 또는 임차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특히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많죠. 그리고 임차 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그 밖의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2조는요, 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되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또는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조정 신청을 당한 임차인 또는 임대인 즉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절차를 통해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한 명만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신청인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참고로 제26조 제2항은 이러한 조정을 거쳐서 그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7일을 14일로 개정 연장하였습니다. 이 조정안 수락 여부를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 현실적으로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 사례가 많은데 이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잘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는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둬서 금년 연말쯤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